똑같은 매물 광고인데도 어떤 광고는 문의가 오고 어떤 광고는 문의가 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 평수, 위치인데도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광고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십 개의 광고를 보는 손님들은 제목, 문구, 사진 어느 한 포인트에 순간적으로 확 이끌려서 연락까지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좋아할 것 같은 요소들을 고민하고 넣으면서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가성비 요소가 매물 사진이죠. 이 매물 사진에서 이런 매물 사진으로 변화하는 데까지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꿀팁들을 조금만 알아놓으시면 중개업하는 내내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니입니다. 실제 매물 촬영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꿀팁들을 바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두 가지 카메라 설정을 해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수직 수평 안내선과 4:3 비율 세팅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이 격자선, 수직 수평 안내선인데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조금 내리시다 보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고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 이 격자선이 왜 중요한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핸드폰 촬영을 많이 하는 전문가들도 이 격자 기능을 항상 기본으로 켜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비율은 4:3으로 세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로로 넓게 보이기 위해서 16:9로 촬영을 처음에 했었는데 가로로 너무 눕혀있다 보니까 사진의 왜곡이 너무 심해서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매물 촬영을 찍기 전, 중, 후로 실제 촬영하는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하기 전 단계인데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세 가지 작업을 거치고 나서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조명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빛인데요. 빛이 중요한 이유는 그저 밝게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우면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핸드폰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길게 조정하면서 나는 제대로 찍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 흔들린 사진만 남게 됩니다.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꿀팁이 처음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조명을 켜면서 내부를 한번 싹 둘러보시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해당 매물 현장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공간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이때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카메라 렌즈를 닦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조명은 켜지만 카메라 렌즈는 안 닦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카메라 렌즈에 지문이나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렌즈를 닦지 않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아무리 잘 찍어도 사진이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전에는 꼭 렌즈를 닦고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매물 사진에는 가능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기 때문에 처음에 내부를 파악할 때 할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내부를 치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촬영할 때 써먹는 꿀팁을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 촬영할 때의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각 모드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메라 화면을 축소하듯이 터치를 하시면 기종에 따라 0.5에서 0.6배율까지 내려가는데요. 추천드리는 배율은 0.6에서 0.7 사이입니다. 내부에 집기나 짐이 많아서 어지러운 상황일 때는 0.6배율을 사용하시면 집기들까지 왜곡이 심해져서 사진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0.7, 8까지 배율을 높여서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꿀팁은 모서리 끝으로 가서 한 발자국 옆으로 가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모서리 끝에서 공간 전체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 때 여기서 한 가지 더 디테일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서 한 발자국 옆으로 가 양쪽 벽면까지 총 3개의 벽면이 보이게 찍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사진이 더욱 안정되고 입체감이 살아나서 더 넓어 보이는데요. 내부 구조를 하나의 사진에 모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손님분이 매물 사진을 봤을 때 내부 공간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를 제대로 잡는 겁니다. 팔꿈치랑 다리만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찍으실 수가 있는데요. 팔꿈치는 최대한 몸에 붙이고 다리 하나는 앞으로 내밀어서 내 몸이 삼각대가 된 것처럼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높이도 이때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슴 정도 높이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예외가 있는데요. 파티션 같이 높은 구조물이 있다면 카메라 높이를 적절하게 높여서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꿀팁은 수직, 수평을 신경 써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설정했던 격자선을 이용해 촬영하시면 되는데 테이블, 집기 같은 것들의 선이나 문, 모서리 등의 세로선과 격자선을 맞춰서 촬영하면 훨씬 쉽게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마지막 꿀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깜빡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도 정말 중요한데요. 마저 이야기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여러 군데 현장을 찍고 사무실에 가서 사진을 정리하려고 하면 현장별로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번거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현장을 모두 촬영하고 나면 마지막에 흰 벽면을 한번 촬영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현장별로 바로바로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광모드를 설정하신 후에 모서리에서 한 발자국 옆으로 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자세 잡고 수직 수평 잡아서 촬영을 해주신 후에 마지막엔 현장별로 구분하기 쉽게 벽사진 하나 찍기까지 촬영 꿀팁 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촬영할 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명을 켜면서 내부 구조를 한번 싹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광고 메인 사진으로 쓸만한 공간과 전체적인 방의 구조, 이 2가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자주 깜빡해서 그런 건데, 사진을 열심히 찍고 사무실에 왔는데 막상 블로그 했을 대표 사진이나 광고했을 첫 번째 사진 같은 메인 사진으로 쓸만한 사진이 없을 때 생각보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테라스, 루프탑, 창고, 건물 외관, 안방, 특정 공간을 아예 빼먹고 촬영을 못했을 때도 자주 있었는데, 그렇게 그 공간을 빼놓고 광고를 올리면 내 광고에만 그 공간이 안 나와 있어서 연락이 안 오나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가서 찍을 수도 없고, 사진 열심히 찍어 왔는데 말씀드려서 따로 받기도 뭐하니까 한번 갔을 때 제대로 꼼꼼하게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매물 촬영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중개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챗GPT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걸 경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광고 하나도 몰랐었는데 중개업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계속 찾아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찍는 것까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직접 해보고 실제로 반응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서 제가 먼저 찾아서 계속해서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카페에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리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